자, 25년도 3월 29일 날 우리 소방공채 그 행정법 총론 문제풀이 총평 및 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총평은 그 행정법은 예년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지만은 그 전반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 과목 보는 과목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그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바람에 그 행정법이 상대적으로 더욱 이제 평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제 유형별로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그 최신 판례 하나가 통째로 나오는 특이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옳은 것 찾는 문제가 총 4문제였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 유형이나 출제 단원별로는 특이한 점은 크게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 문제가 그 인사처가 아니고 그 소방청 자체에서 출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내용과는 약간 이제 말투나 그 표현법이 좀 약간 다른 게 의외로 이제 군무원 같은 그 비공개 시험의 문장 지문 같은 스타일이 좀 있고 특이하게 헌법재판소 결정례라든가 헌법재판소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변별력이 이제 있는 문제가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 2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14번, 15번, 16번 그 정도에서 그 합격자 평균선은 한 2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번 질문이 이제 아마 이의제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명백한 판례 변경을 좀 무시한 출제여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우리 이제 전체 순서는 우리 작년과 달리 이제 진도별로 좀 무난하게 평이하게 나왔고 1번은 행정법의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서론의 기본적인 단원입니다. 그 답은 1번. 자,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불문법원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율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평이한 출제입니다. 그래서 1번을 이제 답으로 쉽게 고르시고 현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뭐 4번 같은 지문을 보게 되면 좀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이제 병항부과하는데 요거는 징역은 형벌이고 자격정지하고 병과하는 것도 그게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라고 본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인데 기존에 있는 행정법 기출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지문도 좀 넣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번이 우리 논란도 많이 있고 아마 시험 끝나자마자 그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행정법의 효력이라고 해서 성문법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번. 자,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공포의 방식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고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평범한 지문인데 2번도 우리 행정법 기출문제집에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내용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 규정에 그 위헌결정에 그 47조 그 2항, 3항, 4항 나가는데 원래 형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지 이게 행정법의 범위가 아닌데 그 지문으로 또 넣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원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인데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침해적인 국가 자격이니까 소급해서 형사처벌의 규정을 없애주는 게 내용이고 만약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실제로 위헌법률 심판이 있어서 합헌으로 결정 난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때까지는 헌법 위반이 아니었으니까 위헌 결정은 법 제정 당시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합헌 결정이 있었던 그 당시까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형법에서는 그 간통죄 위헌 결정 사건 때문에 법을 개정한 내용인데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게 개인의 사적 생활을 형벌로 규제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총 3번의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앞선 2번은
여전히 범죄로까지 처벌해서 건전한 가정의 그 생활 양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보고, 두 번은 이제 간통죄 위헌 아니다라고 한 번 나왔었는데 2010년 넘어오면서 이제 간통죄도 개인의 사생활을 범죄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최근에 있었던 합헌 결정까지로만 간통죄에 처벌했던 그 소급 적용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번은 이제 우리 법령 불소급의 원칙이 진정소급 금지의 원칙이니까 계속 중인 사건에는 부진정 소급이니까 양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평이한 지문이고, 그 4번이 이제 그 논란의 지문이고, 가답안에서는 4번도 이제 4번을 정답으로 처리했었는데 내용이 예전 법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벌금 대상인 형벌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법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법에서는 허가 신고 없이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법이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옛날 판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형법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을 과거 범죄 행위에도 적용한다라는 조문이 원래 형법 총칙에 먼저 있었고, 그걸 취지를 받들어서 행정기본법에 똑같은 규정을 넣고 있는데, 예전에 형사 대법관들은 그 해당 법령을 실무에서는 별로 적용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위반 행위 당시의 법대로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고,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었더라도 과거 형사처벌을 도로 번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이라도 성문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범죄가 아니거나 지금 법에 의하면은 형벌 수위를 굉장히 낮추었더라도 그 유리하게 개정된 그 입법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한 게 옛날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범죄 아닌 것을 지금까지 잘못된 법으로 처벌해 왔구나라고 반성적인 의도에서 개정했으면은 그거는 과거 소급해서 유리한 형법을 적용시켜 주겠다인데,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반성적인 동기가 아니고 그냥 세상이 변화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닌 걸로 치겠다, 그 정도에 불과할 때는 굳이 유리하게 바뀐 형법을 과거 사건에 적용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대법관들의 태도를 이른바 입법 동기를 고려한다고 해서 이제 동기설 이렇게 부르고, 반성적 고려로 소급 적용해주는 판례가 11개인가?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우고,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유리하게 바뀌었더라도 반성적 입법 동기가 아니면 과거 소급 적용 안 해줬었으니까 얘도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옛날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그 표현이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인데, 한 60년 동안 그 동기설이라고 하는 판례를 형사대법원이 유지하고 있다가 2022년도인가 그 60년간 유지해오던 판례를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면은 대법관 14명이 모두가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앞으로는 입법 동기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유리하게 바뀐 내용을 무조건 소급 적용해주겠다라고 명시적인 판례 변경하면서 과거 이 판례하고 다른 내용의 지금까지 해왔었던 옛날 대법원 판례는 모두 공식적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법리에 비하면은 안 맞는 내용이니까 폐기가 돼야 되고, 이거를 틀어서 이제 정답으로 만드는 건 경우의 수가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그런 형사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례 변경을 인정할 수가 없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무조건 팩트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목적이 아니면 이거는 형사 쪽에서의 그 판례 변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출제한 그런 증거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법령을 넣는 거는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뭐 실수를 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성문법의 개정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의 공식적인 변경에 따른 내용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답안은 4번이고 채점은 일단 보류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우리 서론에서 우리 사인의 공법행의 신고 파트도 한 문제 그 자리 잡은 내용입니다. 틀린 거 찾기이고, 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실체적 요건 심사도 가능하다. 평양 판례고요. 자, 지휘승계 신고 나오게 되면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 평양 내용이고, 3번이 이제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그러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그게 이제 유명한 내용인데 해당 판례 지문에 그 판례 원문 중에서 그 다른 단락을 좀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한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가 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규모 점포를 이거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의 이제 대형 매장이니까 대규모 점포를 일차로서 판단해야 되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 수백 개가 있는데 이런 게 각각의 실질적 요건을 살피지는 않는다고 봤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기출이 없던 지문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1, 2, 4번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소거법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4번은 체육시설업법의 당구장, 체육업종 요건은 갖췄더라도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려고 할 때는 학교보건법상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니까 1, 2, 4번 제거하고 나면 못 보던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용도 우리 행정기본법의 내용 독자적인 문제로 한 문제 자리 잡은 것 같고 답은 아주 평이합니다. 1번이에요.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에서는 당연히 법령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목적이 실무를 반영한다. 애매하면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화한다. 두 개가 목적이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던 감성규칙이나 지금 1번 지문처럼 법령 보충된 행정규칙도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를 반영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당연히 법령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5번은 이제 우리 보통 행정작용편에서 행정회가 먼저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5번, 6번 행정지도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행정작용을 먼저 시험 문제 냈습니다. 자, 나름대로 뭐 정말 평이한 내용이고요. 정답은 이제 4번.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인 작용뿐만이 아니고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손해배상 원인인 직무집행 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도 이제 우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인데 너무 뻔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 중소기업 나오고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 사업 협약 이거 전부 다 공법상 계약의 상징이니까 정답은 맞는 것 찾기인데도 바로 1번이고요. 자,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취득 그러면 전형적인 사법상 계약이고 자,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운영 계약의 실질은 공법상은 맞는데 이거 이름처럼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는 특허 처분입니다. 4번 같은 걸 가만히 보게 되면 판례 원문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협약이에요. 판례 원문인데 이걸 이제 계약으로 바꿔놓고 공법상 계약으로 혼동시키려고 이렇게 되는 건 정식의 출제위원들의 이제 바꾸는 기법이 아니어가지고 출제자가 누구인지 계속 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7번 우리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의 처분성 고르기예요. 자, 기억번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그럼 관리계획의 대명사이고 구속적 계획이고 널리 고시되었으면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어서 구속적 계획이고 처분입니다.
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우리 지정 나오게 되면 별정 우체국장 지정이나 읍 면장의 지정과 같은 고법상 계약 두 가지 말고는 전부 다 지정은 처분이에요. 3번에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양부 장관이 자,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 방안 이런 것들을 그냥 정책안을 언론 플레이로 발표하는 것에 불구하고 잘 쳐줘봐야 기본 계획의 정도이지 구속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성 없고요. 자, 리을번에 기본 계획 나오더라도 전혀 구속력이 없고 처분성이 없습니다.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과 니은 정답 1번이에요. 자, 8번 문제도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완전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자, 1번. 자, 제외 동표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그러면 전부 다 외국인 상도라는 건 난민 인정 말고는 전부 다 재량이니까 사증 발급, 귀여허가, 체류 자격 변경허가 전부 재량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자, 행정기본법의 이제 규정 그대로입니다. 재량 있는 처분할 때에도 정당하게 이익 경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3번 우리 자동차 운수 사업 나오게 되면 전부 특허 사업 면허니까 전형적인 재량이에요. 틀린 건 4번. 우리 3년 전 우리 국가직 7급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 뒤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법상의 복직 명령은 휴직 사유가 소멸해서 복직 신청하게 되면 법에 없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고 공무원 신분 보장의 취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복직 명령은 세 번째 줄에 휴직 사유 소멸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자에게 법의 근거도 없이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고 복직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4번이 X이고 바로 정답이에요. 자, 9번 내용도 우리 행정행위의 설명인데 요즘에 이제 출제 유형이 허가 단독 문제는 좀 많이 사라지는 편이고 인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이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의 상징이고 2번에 자격증 갱신 발급 그러면 공증이라고 하는 준법률행위예요. 동그라미. 3번 우리 토지거래 허가가 인가의 가장 대표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름처럼 허가가 아니고 인가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동산 규제지역내의 모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토지거래 자유가 금지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계약 체결은 자유인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인가를 받으면 그들의 99% 자유가 100%로 완성되는 게임이니까 금지시켰다가 해제한다 이 표현 나오게 되면 허가로 취급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건 개인의 사적 거래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가로 보지 않겠다가 이 판례의 주요 골자이니까 답은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인가인데 허가처럼 서술에 넣은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10번도 우리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정답도 너무 쉽게 나왔는데 2번 상대방 있는 처분인데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우연하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 도달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부 다 효력 발생 안 합니다. 2번은 X. 자, 11번은 우리 직권 취소와 철회와 같은 행정행위 효력성을 파트도 이제 필수 주제여서 지문은 제법 길게 나와 있는데 답은 2번 평이한데 이게 이제 빨리 풀려고 하실 때는 긴 지문에 숙달돼 있지 않은 분들은 조금 속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사실 은폐 사유의 방법 나오게 되면 대놓고 속인 거니까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자의 신뢰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은 아니다. 유명한 내용이고요. 자, 취지는 똑같습니다. 2번.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잘못 나온 허가이지만 그 당시에 정당한 이유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를 무조건 소급표를 관찰시켜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전부 다 무허가 영업이니까 별도의 처벌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 또는 부당, 하자가 있는 처분을 소급이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취소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인데 이런 신뢰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급표를 관철시킨다라는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호 가치 없는 신뢰이니까 신뢰익 고려 안 해도 되고, 밑에 있는 내용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니까 신뢰익을 고려해서 소급이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취소하여야가 아니고 철회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2번도 우리 행정행위 하자에 관해서 우리 유명한 판례들이 최신 판례에 있어서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이제 평이하게 나왔어요. 자, 보충협회니까 공익근무원 소집은 당연히 별개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적인 처분이니까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정력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의 위협을 이유로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을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1번은 X. 자, 그리고 13번 우리 행정행위의 부관 파트도 필수 주제이고 이것도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1번.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니까 특허이고 재량이에요. 그럼 별도의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이때 기간을 붙였는데 기간은 부담이 아닌 한은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이제 14번, 15번, 16번 쪽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14번은 이제 평이한 내용입니다. 1번. 이것도 이제 헌법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국민이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게 정보에 접근해서 본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때 정보 접근 수집 처리 자유의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알 권리입니다. 이거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개 청구를 바로 기본권에서 공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니까 청구권적 성질까지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예요. 1번은 X. 자, 2번도 우리 한국 중국 간의 마늘 수입 조약 사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민들이 적극적인 정보 수집, 먼저 공개 청구를 하고 공개 청구한 범위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라야 비로소 그 공개 청구만큼 보여줘야 되는 공개 의무가 존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2번 X.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우리 형사재판 확정기라고 해서 열심히 많이 연습했었어요. 수사는 행정활동이고 재판은 사법활동이니까 완전히 뉘앙스가 다름. 그래서 수사 의견서란 이유만으로 바로 비공개되는 건 아닌데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 청구 대상은 아니에요. 3번이 맞는 거 바로 정답입니다. 자, 4번은 뭐 어떠한 경우라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객관식에서는 틀린 지문일 거고,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이제 한도 내에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 성질상 뭐 암호화된 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해당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니까 전혀 예외 없다라는 표현이 틀린 지문이 되었고요. 자, 15번이 출제 유형으로서는 가장 특이한 내용인데 보시면 그 사례형 문제인데 이게 작년 선고된 가장 최신 판례이고 기존 그 어디에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출제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또 굉장히 이제 박스 안에 길게 넣어가지고 아마 거의 변호사 시험 문제, 사례형 문제처럼 이제 보이는 외모입니다. 그런데 아마 뭐 워낙 유명한 최신 판례이니까 뭐들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낸 것 같긴 해요. 사안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네덜란드처럼 아주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동성 커플도 양성 커플과 똑같이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동성인 커플이 이제 결혼하시고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건강보험보수 혜택을 받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 물리고 전부 이제 소급해서 토해내라 이런 사건이었는데, 결론은 양성 커플도 건강보험료라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동성 커플이건 양성 커플이건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이유 없이 차별했으니까 평등 원칙 위반이 인정된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맞는 거 찾기이고 답은 이제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 안 하고 달리 처분한 건 전부 다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으니까 맞는 찾기여도 답은 3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게 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아마 4대 보험료 돈 내라고 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공단 중에 하나이니까 당연히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공단 이름으로도 처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닐지라도 법에 근거해서 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처분 명의자는 전부 다 행정청으로 봅니다. 1번 X. 자, 2번. 자, 배우자를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준칙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자에 포함한 것은 보험 혜택자를 늘리는 해석이니까 이 해석 자체는 위협이 아니고 적법으로 봤어요. 자, 3번이 이제 우리 맞는 내용이고, 동성 커플도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했었고, 자, 4번 쉽습니다. 내용 모르더라도 사전 통지 대상인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실체적 하자가 아니고 절차적 하자의 대명사죠. 그래서 위협은 맞는데 실체가 아니고 절차의 하자입니다. 맞는 것은 3번. 그래서 작년 올해 소방행정법의 특징이 작년 국가직 지방직 최신 판례 대놓고 정답으로 만든 문제가 없었는데, 희한하게 소방행정법은 작년 올해 계속 가장 최근의 직전 판례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 15번처럼 아예 사례형으로 한 문제 단독으로 다 쓰는 거는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출제인 것 같아요. 자, 16번. 여기도 아마 2번 문제하고 최신 판례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15번은 처음 보는 내용일 테니까 어려웠을 거고, 16번이 이제 의외로 좀 오답률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기출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을 이제 낸 문제예요. 16번 같은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폭이 긴장되고 쫓기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험 끝나고 보게 되면 1번이 이제 답이 보이는 지문이에요.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CCTV 설치 운영 제한될 것이고,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된 장소라도 CCTV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틀린 부분입니다. 그 CCTV를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에 영상까지 전부 이제 촬영이 되는 문제이니까 속된 말로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 다 화재 예방 내세우면서 개나 소나 아무데나 전부 다 CCTV 설치하게 뻔하니까 권한 유무 불문하고 고의가 X예요. 정당한 권한자가 화재 예방이라든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번이 X고요. 2번으로 답을 고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항상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의 최고의 자긍심이 사람을 살리는 돕는 직업이죠. 그래서 모든 법 규정의 취지가 인명의 구조급을 위한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구조급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에 이동형 영상 처리 기기로 당연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제 우리 작년 다른 직렬의 최신 판례 문제에서 정답으로 언급했었던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개인정보 수집이 자동화된 장치로 결정될 수 있는데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넣고 있습니다. 자, 4번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령이에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동화 장치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결정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 있는 자동적 처분을 제외하면 동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할 거냐라고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여러 가지 재처리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꼭 해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틀린 거 정답.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CCTV 설치할 수 있다. 거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이 아마 나중에 이런 서방관계법규하고 통합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방향성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즉시강제에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까 문제 형태를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서방 간부 시험의 예전 기출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방 관계법규 지문을 행정법 총론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줄에 서방 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서방 자동차 통행과 서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을 제거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방 활동 그러면 현장 나오게 되면은 가장 긴급한 순간이니까 저뭐 즉시강제가 많고 서방기본법에 서방활동 종사명령 이런 식의 이제 강제처분 전부 다 즉시강제예요. 틀린 거 찾기인데 답이 빨리 안 보이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너무 이제 날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이니까 항상 구체적인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에 불필요한 상태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요. 그래서 이번에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니까 즉시강제인데 법령이나 처분에 의해서 선행, 먼저 행해주는 구체적 의무를 전제로 한다. X예요. 항상 즉시강제는 행정기본법에도 행정강제 규정이 쭉 있는데 다른 강제집행은 전부 다 의무불이행이란 말이 있는데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이란 말이 개념정의 조문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꼭 의무불이행만을 전제라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도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행의 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어야만 즉시강제할 수 있다는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돼요. 자, 18번은 우리 강제집행 종합 문제입니다. 자, 강제집행 답은 거의 뭐 주다시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이제 바로 4번이고요. 자, 이행강제금은 못하기 때문에 안 써온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선례대로 업무 처리하니까 전통적으로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많이 써왔으니까 그냥 대집행 안 되는 곳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써왔던 것뿐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으니까 행정청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상태를 발견했을 때 대집행할지 이행강제금 할지 전부 다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자, 19번도 우리 행정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 소방시험 공개된 일에 3년 동안 쭉 나오다가 그 관계법규에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그 4년 동안 안 나왔었는데 그 한 번쯤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일반 공무원 직렬에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사실상 이제 필수 한 문제로 자리 잡다시피 했으니까 높아시험을 당부드렸던 적이 있는데 행정조사 기본법 나왔고 특히 1번 같은 지문은 아마 소방관계법규와의 통합성을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진화된 발전된 지문 형태입니다. 자, 행정조사 일종으로 우리 화재 원인 조사, 화재 결과 조사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이때 행정조사 기본법이니까 화재 조사에 관한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행정조사 기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행정조사 유형이 자, 현장조사 실효 채취 당연히 되고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요구, 출석 진술 요구도 역시 행정조사에 해당됩니다. 1번은 X. 자, 2번. 우리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건 행정절차법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원리인데 헌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야. 그 출발은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사법 절차로 출발했는데 오늘날의 적법 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에 다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정조사도 국가 작용 이상은 당연히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 옳은 거 우리 3번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 그러면 개별법에서 행정조사를 규정 안 하고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자, 4번은 보시면 4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조치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을 개봉해서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다. 이 정도가 보통은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영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즉시강제도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행정조사 역시도 수사에 준하는 취급을 하지 않는 한은 영장은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우편물 통관 감사를 오버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로 보여질 정도이면 영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수사에 준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영장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봤더니 자, 개봉해서 검사하는데 내용물에 이제 점유를 이제 취득한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이른바 압수수색 몰수라고 하는 수사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 되게 되면 압수수색 범죄 수사 과정이니까 사전이건 사후이건 영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 그런 내용이야. 그 4번 질문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우편물 통관 검사는 행정조사에 불과하니까 영장 필요 없다. 그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해당 지문이 나오게 된 판례 원문에서 그 다른 단락을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발전된 형태입니다. 자, 20번에도 그 1번 지문이 기존 기출에 없는 내용이고 아마 22년도 최신 판례 지문이에요. 자, 시정명령이라는 것도 행정상 조치 중에 하나이니까 실제 위반자가 아닐지라도 법상 책임자가 시정명령 같은 상대방이 돼야 되는데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시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면 못하는 걸 하라는 건 웃긴 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정명령 상대방이 아니고요. 자, 정답은 이제 우리 4번입니다. 이건 작년 국가직에서 한번 건드려봤던 지문이에요. 자, 과징금이건 과태료이건 돈 내라는 거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게 요즘 사회의 특징이니까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에 분할 납부가 원칙이 아니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니까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21번도 21번도 너무 빨리 푸시다가 1번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3번 같은 지문에서 이제 속을 수 있으니까 자, 1번 보시면 자, 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기판력이 있지만은 취소 판결됐다고 해서 그 처분 때문에 돈 물어 달라고 하는 불법 행위가 곧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고 소송에서 취소 판결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바로 구성하는 건 아니다야. 전부 다 처분의 위법성이 항고 소송에서 평가되었더라도 처분을 잘못되게 행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내용이니까 자, 곧바로 그 부분이 틀린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내용은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항상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자동차법상의 운행자가 누구냐 그걸 결정하는 게 1번이에요. 이때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고 국가 소유의 관용차를 몰았으면 이건 당연히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이니까
국가가 자동차법상의 배상 책임자가 되지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법상의 손해배상 주체는 아닙니다. 자, 22번 우리 손실보상도 우리 소방행정법의 필수 주제로 완전히 자리 잡은 내용인데, 자, 정답은 쉽습니다. 우리 이제 2번. 자, 한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인정되는 게 양약사분들도 한약 조제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는 걸로 법이 바뀌고 양약국에서도 한약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약 독점 판매이익을 갖고 있던 한의사분들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었었는데, 그거 전부 다 법률상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법률상 이익도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건 도두로 물어줘야 되는 특별한 손실로 안 봐줍니다. 한약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기대이익은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게 2번 지문이에요. 자, 3번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의 강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강론에서도 거의 출제가 없는 내용이니까 농업손실 그냥 지문 채우는 정도로만 나온 내용이고 두 번 보실 내용은 아니에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 판례를 키워드만 보고 원문을 좀 읽는 습관을 너무 안 하셨으면 약간 당황할 수 있는데, 유명한 판례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 말은 금액뿐만이 아니고 보상의 시점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 액수를 공시지가만큼 평가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 시점, 금액이 1억인데 5년 뒤에 줄게 이렇게도 하지 말고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러면 1억만큼 줘야 되는데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줄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니까 헌법 판례의 취지를 받들어서 현행 토지보상법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지급해야 되고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4번 판례 취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법 규정들이니까 4번은 가장 대표 판례입니다. 자, 23번도 아마 시간에 쫓기셨으면은 난이도가 이제 오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이고, 자, 3, 4번은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풀어보시고 정답 2번이에요. 자, 보통 옳다고 인정하여 또는 이제 불복이란 말이 이제 키워드예요. 양도소득세, 방위세 부과처분, 세금 부과처분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니까 국세청장한테 받아보는 필수적 행정심판 심사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행정심판이니까 당연히 공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이 행정심판에서 그래 너의 불복 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그럼 인용 재결해요. 그래서 이제 취소 재결 나왔으면 공식적인 불복 절차에서 옳다고 인정해서 취소가 나왔으면 이른바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번복을 못하는 불가 변력이 생기니까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행정심판에서 취소로 구제해주고 나서 나중에 함부로 번복하는 거 불가 변력이 위반되어서 구체적인 정황이야 감사원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칠지라도 자기가 했던 거 고도의 판단 얘기를 스스로 번복하는 건 전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이 불가 변력 위반으로 위협이에요. 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행정 소송에 관한 이제 종합 문제인데, 1번은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안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은 청구 이송 병합인데 전부 다 선결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취소 소송으로 관련 청구들이 전부 다 병합하는 모습이에요. 자, 정답은 4번. 자, 처분의 위협성을 평가할 때 처분의 위협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처분 시에 처분의 위협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 자료는 꼭 처분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심사하겠다니까 자료도 처분 당시에만 국한된다는 표현은 X입니다. 두 번째 줄에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이게 X이고,
사유는 당연히 처분 당시에 사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는 처분 당시에 있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소송하면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가 담고 있는 처분 사유는 처분 당시에 사유해야 되지만 자료도 처분 당시에 있는 것만 의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우리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인 소의 이익과 피고 적격 통합 문제입니다. 자, 답은 굉장히 쉽게 줬습니다. 2번. 자, 국립대학교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하던 중 당해 연도에 입학 시기가 지났다. 그렇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취소 판결 받아내서 합격하게 되면 다음 해라도 입학하면 되니까 이런 정황만으로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들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토속 채취허가 기간 연장 사건이었는데 기간 연장 안 시켜준다고 싸우고 있다가 본체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리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자 4번은 이제 이론적인 판결문인데 내용 자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반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반복금지 의무를 줄 필요가 있으니까 반복금지 의무가 나올 수 있도록 기속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인용 판결 받으러 갈 만한 소이익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24, 25번은 우리 소송 파트이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만 지문 자체들은 전부 다 길고 좀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년도 소방공제 행정법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 소개 성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